지난주에 우리 트럼프 피격 이후에 우리 머스크에 이어서 베이조스도 찬사를 보내고 지금 기업체 대표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트럼프 피격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9천만 원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고, 이 부분은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에 처음 실시한 미국 대선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전보다 더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캔 기사에서 들었지만 바이든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죠. 바이든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뭘까요? 나이 건강입니다. 또 때마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는 피격된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불끈 솟는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이든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트럼프가 상승하는 것보다 바이든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을 대선 주자에서 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총기 피격 시장의 영향, 반응은 어떨까요? 대선 1차 TV 토론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펜실베니아 버틀러 선거 유세를 하다가 총격을 당했죠.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는 점점 백악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었죠. 피격을 당한 직후에도 트럼프는 건재한 모습을 가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한 7할, 8할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서 출혈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지지자를 향해서 손을 불끈 쥐고 올리면서 파이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에 걸린 고령의 바이든 리스크와는 비교가 되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랑 우리 바이든이랑 섞여서 이상한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트럼프가 펼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기업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대한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든가 자국주의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인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변화들이 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급등입니다. 피격 사실 소식 직후에 바로 비트코인이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만 달러를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이었죠.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격 사건이 있으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던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덩달아서 오르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살펴봤다면 채권 시장도 살펴봐야 됩니다. 채권이라면 일단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채권 시장은 불안정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세게 부과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 무역 정책이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늦어진다.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듣고 흘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다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미국 대선 후보 피습이라는 정말 특수성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선호가 불 겁니다. 미국 대선 후보 피습, 불확실성. 그런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심리로 인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팁을 드리면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과거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쉽게 내가 투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엔화 사놓으시고 일본 놀러 가시면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비를 20, 30% 아낄 수 있는 건 역시도 전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괜찮아진 시점에 일본에 우동을 먹으러 또는 스시를 먹으러 놀러 가겠다라고 와이프한테 장난스럽게 얘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나 보네요. 자,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당선이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사실 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꺼져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을 붙을 겁니다.
이 부분은 CPI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6월에 전년 동기에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3.4% 상승을 했었고 5월에 대비해서는 둔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11월이 아니라 10월이 아니라 9월에 인하 가능성이 약 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금리 인하 곧 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주식시장 좋아질 거다. 근데 트럼프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좀 어려워서 초반에만 조금 어렵게 갈게요. 계속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으로 투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300, 70원, 80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들을 그렇게 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어려운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되게 심각한 표정들이 보이고 있어서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쉽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모르겠고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의 방위비를 확대할 겁니다. 우리 트럼프 때 1조에서 6조까지 올리는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다른 이유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또 따로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 환율이 오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었냐면 환율이 오를 겁니다. 환율이 오를 때 유용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뉴스캔 나오는 기사들, 종목들, 뉴스들, 섹터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환율이 오를 때 유리한 섹터는 바로 전력기기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전선 이런 수출 업종 기업들이 반등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에게 아주 큰 혜택이 될 겁니다. 지금 금값이 뛰고 있죠.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뛰고 달러 가치도 뛰고 지금 안 오르는 거는 내 월급, 내 연봉밖에 없는 시간 실질입니다. 자, 어쩌고 얘기니까 여러분들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주식시장이겠죠.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 계속 깨고 있죠. 다우 지수부터 시작해서 S&P 500부터 나스닥 지수부터 계속 깨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다름이 아닌 트럼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산 가격이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사실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셔야 되고 해석 아니고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트럼프 총기 사건 이후로 저는 7할에서 8할 정도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져야 될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정책에 베팅하는 것도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월목 스터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보호무역주의 얘기했죠. 트럼프는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의 10% 그리고 잘 싸우는 중국과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자,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트럼프를 합쳐서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트럼플레이션이 점쳐질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중에 유일하게 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돈 벌기 스터디를 했던 줄리 씨가 있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속에서 돈 벌기라고 금 투자 스터디를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람들한테 월 50만 원씩만 투자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50만 원씩 매월 투자하는 사람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불과 원금이 1천 얼마 2천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로는 5천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금이 주목받습니다. 나중에 뭐 저랑 스터디를 계속 하시면 또 얘기 드리겠지만 저랑 스터디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도 예상 못했지만 저는 코로나 같은 일들이 어느 정도 주기로 반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금 투자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어낼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스터디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스터디도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안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혜를 받는 우리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죠. 트럼프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귀찮다, 싫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IT 제조업, 지금부터는 잘 적어 놓으십시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IT 제조업, 방위산업, 금융업, 에너지, 원자력,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 정도를 들 수가 있겠죠. 일단 트럼프 대선 주요 정책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니까 짧게만 뭐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역 장벽을 강화할 것이다.
그다음 대중 정책. 뭐냐? 중국에 6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입니다. 그로 인한 한국의 반사이익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급망 정책이 바뀌겠죠. 자국 중시의 공급망이 될 겁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기업인 스타일로 정책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경제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외교라고 또는 무역이라 말한다면 경제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바로 A 폐지입니다. 이걸로 인한 향후 투자 방법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IRA가 폐지되면. 그다음 ESG 규제 요건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세금 인하 부분. 법인세율이 21%에서 15%로 다운됩니다.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다음 세금 인하도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에너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친환경 규제를 완화합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감이 좀 더러울지 모르겠지만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한다. LG 에너지솔루션부터 삼성 SDI부터 주가 하락 나중에 한번 살펴봐 드릴 겁니다. 바로바로 직결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투자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향후 스터디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투자 전략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저는 이미 전략들이 다 나왔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이미 다 봤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세웠기 때문에. 자, 다시 넘어가서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도 폐지합니다. 완전히 판이 바뀌어요, 지금. 다음에 화석 에너지를 확대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석유, 가스, 석탄 생산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투자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확대.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투자 지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SMR 지겹게 얘기하고 있었죠. 자, 앞으로 스터디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겁니다. 다음, 인프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신도시 10곳을 건설하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 교통, 전력, 통신, 우리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전통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하겠다.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 투자 포인트들이 딱딱딱 잡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국방 안보 관련해서 국제 원조를 삭감하겠다. 나토를 탈퇴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겠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참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 미국 주둔한 국가의 방위비를 증액하거나 동맹 비용을 요구하겠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르겠다는 섹터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헬스케어. 제가 여러분한테 바이오 헬스케어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탄력을 받겠죠.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 뭐 또는 의약품 수입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긍정적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를 드려봐야 되겠지만 자, IT 투자 확대.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지금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내 IT 관련 제조업 투자를 크게 늘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생각해 볼게요. 법인세를 낮춥니다.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할까요? 덜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법인세 21%에서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6%가. 근데 수천억, 수조를 버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21에서 25% 인하는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 삼성 같은 회사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더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리쇼링 무슨 말이냐?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입니다. 분명히 트럼프 임기 동안은 IT 중심의 제조업이 이렇게 리쇼링을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킬 겁니다. 다음 방위 산업을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 각국은 방위비를 늘려야 됩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방위 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산업체들은 수혜를 보겠죠. 제가 방산업체를 강조하면서 우주까지 포함된 업체들을 강조했었고 일정 시점부터는 방산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었고 결과가 어마어마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스터디를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LIG 넥스원을 강조하면서 방위와 우주를 강조했었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방위를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연히 스터디 기간이 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 힘들겠지만 사실은 한 2배 이상은 2.5배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고
뉴스캐널부터 들었던 분들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수익들이 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방위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4,850원에서 28만 8,500원. 3년, 4년만 기다렸다면 10배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도 이미 10배 이상 섹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랑 계속 갈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게 인생의 기회였구나 하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금융업.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한테 금리 압박을 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재정 지출, 도로나 공항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 세율 단순화 이런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낮아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낮은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 이자를 낮춥니다. 그러면 대출 수요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는 높일 수 있다고 했죠. 장기 금리를 높이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와닿지 않는 느낌인데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만들면서 은행 역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단기 금리는 낮추고 장기 금리는 높인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계속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되든 상관없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겠죠. 인프라 투자. 자, 여러분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부양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제학 콘서트나 경제할 때 알려드린 부분인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것도 있지만 돈을 푸는 것도 아까 금융에서 얘기를 했었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프라를 알아야 되겠죠. 뭐냐? 건설, 철강, 통신, 교통 이런 인프라들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마무시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온전히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다음에 화석 에너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래. 바이든 같은 경우는 녹색 전환 정책, 이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녹색 전환 정치를 폐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 정권에서는 탈원전이었고요. 이번 정권은 친원전이었죠. 이게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에 모든 산업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비용을 제한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낮다? 전통적인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화석, 천연가스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촉진될 겁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스, 특징주에서 가스 나왔었죠. 자,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역시도 수혜를 입을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지털 자산. 트럼프는 가상화폐의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립토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업계 지원을 약속을 했었고 지금 비트코인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 우크라 재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랑 대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 인프라, 에너지 이런 재건 산업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앞으로 주식시장의 전망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달러 강세 얘기했죠.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수입 관세로 이어지면서 감세 정책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한 해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합니다. 세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수의 결손이 발생하면 어디선가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이런 정책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장기적인 금리 상승의 압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되냐? 수출 업종의 실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업체를 여러분들이 찾긴 힘드시겠죠. 그래서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랑 외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과 중국이 외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왜냐?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채굴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토류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트럼프가 과거 집권하면서 제가 트럼프 형을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1,000만 원씩 수익을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럼프 형 덕분에. 그게 바로 남북 경협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이 하루에 6개 상한가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집권 시기에 남북 경제 협력을 지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북 관련주 이 섹터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지. 여러분들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수혜를 받을 업종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스터디를 같이 안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사업 리스크가 확대될 업종도 있겠죠. 어딜까요? 바로 2차 전지 산업입니다. 트럼프가 친환경 에너지에 주던 보조금, 우리 IRA를 폐지하겠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전기차 의무화, 자동차 연비 규제, 폐지,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런 걸 공약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업계는 망할까요? 저는 다른 전략과 다른 투자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투자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스터디 하시는 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섹터들을 얘기를 드려본다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섹터들도 살펴봐야 될 거고 방위 산업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고 얘기한 거에 대한 최종 정리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건자재 관련된 것도 살펴봐야 되고 왜냐하면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가파르게 수익들이 크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자력, 원전 관련해서도 살펴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철도도 살펴봐야 됩니다. 철도도 아까 인프라 구축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철도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